안녕하세요, 도미닉입니다. 우리가 근육 성장을 위해서는 훈련과 영양, 그리고 휴식 이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중 상대적으로 소외당하고 적은 지지를 받고 있는 이 휴식이라는 녀석을 살짝 대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잠시 제가 수면에 관련한 실험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수면에 관련한 2010년도의 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두 그룹이 다이어트를 위해 동일 칼로리 제한을 두었고, 한 그룹에는 총 8.5시간의 수면을, 다른 한 그룹에게는 5.5시간의 수면 시간을 주었더니 이러한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줄어든 전체 체중은 차이가 적지만 이 감소된 체중의 성분만 보았을 땐 지방보단 제지방 비율, 즉 근육이 많이 줄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웨이트 훈련을 시키지 않았을 때의 결과이긴 하지만 훈련을 했다고 결과가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네요. 이 실험을 언급한 이유는 휴식이 운동과 영양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2012년 10월 22일 저의 첫째 딸 아이니가 태어나고서부터 2019년 10월 20일까지 거의 7년 동안을 4시간 반 정도의 수면을 유지했던 제가 실제로 가장 소홀히 여겨왔던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와 비슷한 처지의 분들께 약간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수면 부족이 운동에 주는 악영향이라 한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신경 내분비 시스템을 자극해서 배고픔을 유발하기 때문에 다이어트 목적으로 하는 훈련자들에게 큰 방해를 줍니다. 특히나 당이 높거나 고지방 음식에 대한 배고픔을 증가시킨다고도 하죠. 그리고 수면 부족에 대한 적응작용으로 공복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 그렐린 농도를 높이고 RMR, 즉 안정시 대사율을 낮추기 때문에 결국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지방 축적량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둘째로 파워, 스피드, 신경 반응 속도, 협응력 등이 감소합니다. 운동신경이 둔한 사람이 수준 높은 훈련을 한다면 부상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처럼 수면 부족 자체가 여러분들의 퍼포먼스 수준을 일시적으로 떨어뜨려서 분명 부상의 위험까지 초래합니다. 셋째로 수면 부족은 기분을 다운시켜서 동기부여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특히나 반복 훈련 볼륨이 높은 편인 보디빌더들에게 더욱 악영향을 끼치겠죠. 이렇듯 수면 부족이 웨이트 트레이닝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면 부족은 현대 사회에서는 불가피한 것이라 여기고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진짜로 너무나 할 일이 많고 시간적 여유가 없는 현대인들이기에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근육 생성을 위한 노력 중 수면 자체의 우선순위를 그리 높게 두지 않는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오늘의 하드한 훈련과 섭취한 영양 그리고 수면을 각각 근육 생성에 대한 기여도 수치로 측정이 가능하다면 지금 원하는 훈련만큼이나 열심히 잠을 더 규칙적으로 오래 자려고 노력하겠죠. 하지만 결국엔 운동할 시간조차 없으니 잠이라도 줄여가며 운동하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오랜 기간 동안 그 굴레를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수면을 적게 취하면 우선 머리가 맑지 못합니다. 신체 최고의 상위 기관인 이 두뇌의 기능이 떨어지고 둔감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신체의 모든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몸의 장기 기능이 떨어지고 체력이 부족하고 소화력이 떨어지고 노폐물 처리 능력도 떨어지고 또 말도 조리 있게 입에서 안 나오고, 시간이 흘러 나이를 한 살 한 살 더 먹을수록 단어가 잘 안 떠오르고 깜빡깜빡하는 증상이 심해지고 우울증 증상 또한 꽤 자주 찾아옵니다. 수면 부족은 그냥 한마디로 내 몸을 주관하는 최고 상부 기관인 이 두뇌를 마비시키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도 30 초반의 나이 땐 이런 상태에서도 정말 열심히 훈련을 해봤는데 근육은 늘지 않고 힘들기만 했고 건강이 더 나빠지는 것 같아서 결국 스스로 타협을 하게 되더라고요. 수면 시간이 줄어든 만큼 훈련 양을 줄이니까 그나마 상태가 좀 괜찮아지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나이가 들면서 몸이 조금씩 소모되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수면 부족을 대체할 수 있는 걸 오랜 기간 제가 찾아봤는데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짬을 내서 조금씩 조는 쪽잠 정도가 달콤한 보상이 되긴 했는데요, 하지만 결국 이것도 잠깐의 수면이지 대체제는 아니었어요. 근데 정말 인간은 적응의 동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대로 죽을 때까지 4시간 반의 수면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매일매일 힘들어 죽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피로가 쌓인 몸이 익숙해지는 거죠. 그렇지만 제 몸을 소모시키는 행위는 사실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운동을 해도 건강해지기 어려웠던 이유 중 하나도 수면 부족 때문이고, 오랜 경력에 비해 몸이 별로인 이유도 바로 이 수면 부족이 큰 원인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수면의 중요성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남의 경험을 들으셨으니 이제 본인 스스로의 결정을 하셔야 할 겁니다. 스스로 수면을 늘릴 것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으니 앞으로도 계속 이대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이죠. 근데 제가 다시 2012년도 과거로 돌아간다면 과연 내가 수면 시간을 더 늘릴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은 듭니다. 아마 신경은 더 많이 쓰려 하겠으나 솔직히 고치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아직도 버틸 수 있고 더 많은 걸 이뤄내야만 하는 젊은 나이의 가장이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훈련으로 지친 자신의 몸을 위해 스스로 얼마만큼의 보상을 해주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수면 시간은 적정하다고 느끼시나요? 제 인생에 있어 기회비용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가장 크고 어려운 난제는 바로 수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 도민이었습니다.